할렐루야.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처음으로 이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 대화의 기법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 또 실습도 해봤었습니다. 아마 설교 중에, 예배 중에 이제 실습 시간을 넣어놓은 게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이제 처음 시도해봤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다들 열심히 잘해주셨고, 나중에 이제 저랑 이제 따로따로 말씀해 주시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응원에 힘입어서 앞으로 또 이제 8주짜리 그 대화의 기술이 이제 8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그래서 처음으로 배웠던 것이 경청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경청.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 그러면서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나의 말을 삼가고 모두 다 접어놓고 꾹꾹 눌러서 마음속에 그냥 담아놓고 오직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반응만 해주는 것. 그리고 반응해줄 땐 되풀이 해주는 것. 그렇게 하면서 반응을 해주는 경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습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했을 때도 이야기 나누고 후기할 때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그 후에도 이제 저랑 따로 얘기해 주시면서도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보다 어렵다. 생각보다 어렵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로바로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를 이렇게 틀어막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또 듣다 보면은 또 마음이 부글부글 하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억누르고 얌전히 들어주고 반응만 해준다라는 게 이게 상당히 쉽지 않았다. 그런 후기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고 인내해야만 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은 그걸 잘 해낸다면은 그만큼 또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가 있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청의 기술은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서로 간에 이제 마음이 감정적으로 예민하게 부딪히는 사이들 있죠. 대표적인 예로 부부 사이, 그 다음에 가족들, 부부가 아니더라도 이제 자녀들이나 아니면 형제간이나 그런 가족들 간에도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의 연인 사이에도 다툼이나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경청하기를 통해서 그것들을 좀 완화시켜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많이 훈련이 되면은요, 서로 이제 욱하면서 얘기가 깊어지려고 할 때 잠깐 우리 서로 경청하는 시간을 잠시 갖자. 그리고 내가 먼저 이야기할게. 자기가 좀 들어줘. 그러면서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자 이제 자기가 얘기해봐. 그러면 이제 내가 또 들어주고 하면은 이제 좀 부글부글한 마음도 가라앉고, 이 사람이 그래서 저렇게 반응을 했구나.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도 있게 되는, 그래서 다툼을 피하게 되는 그러한 기술이 바로 경청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청을 많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그 전도하려는 대상자분들이 혹시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이라 말을 안 하시는 분이라면, 또는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셔서 정말로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 실수할까 봐 스스로 말을 굉장히 조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그렇게 저렇게 내가 얘기하는 거 자체를 그냥 싫어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예 대화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는 하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경청을 하려고 해도 얘기를 해야 뭘 듣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얘기를 안 하시니까 경청을 하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의 방법,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기술인 열린 질문입니다. 열린 질문. 다른 명칭으로는 이제 두레박 퍼내기라는 그런 명칭도 쓰기는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이제 어떤 기술인지를 잠시 살펴볼 텐데요. 본문 말씀인 잠언 20장 5절은 이 흐름상, 잠언 20장의 흐름상 어떤 내용인가 하니 그 마음속에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경계에 대한 글이에요. 그래서 잠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 이제 다시 설명하자면 마음속에 꿍꿍이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깊숙이 숨겨놓고서는 그 속내를 안 비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 꿍꿍이를 안 비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자, 길어내느니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그 사람, 이거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시피 그 마음속 깊이 숨겨놨었던, 잠들어 있었던 이야기를 본인이 하게끔 이렇게 퍼올려줬다, 꺼내줬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혜로운 자는 과연 어떻게, 명철한 자는 과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요, 이 마음속에 있는 꿍꿍이를 뱉어내라고 그 사람을 붙잡아요. 묶어. 그래서 막 괴롭혀가지고 그렇게 고문을 해가지고서는 그 사람의 자백을 받아낸다. 그러면은 이 표현에 오늘 본문에서 명철한 자는 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명철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뭐 아니면 무슨 약점을 잡아가지고 막 협박을 해요. 너 그거 빨리 네 속에 무슨 얘기 있는지 얘기 안 하면 내가 이거 다 폭로해버릴 거야. 그럼 막 협박을 해요. 그러면 사람을 보고서는 명철한 사람이다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죠. 그럼 과연 명철한 사람은 이러한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꾹꾹 눌러서 숨기고 있는 그 마음속 깊은 얘기를 퍼냈느냐? 간단합니다.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이 좀 무례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도 안 했다면 아예 얘기 자체를 안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런 경우면은 뭐 더 이상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근데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답을 듣느냐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바로 여기서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자, 닫힌 질문이라는 건 그럼 뭡니까? 닫힌 질문이라는 것은요, 단답으로 끝나는 그러한 질문이 닫힌 질문이에요. 밥 먹었어? 네. 끝. 뭐 더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수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자네 뭐 이번 주에 뭐 별일 있으셨어요? 예, 없었어요? 끝. 이런 대화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열린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네, 아니요 라는 짧은 답으로 대답이 안 되는 질문이 열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어쨌든 뭐든지 얘기를 해야만 대답이 되는 그런 질문을 던지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별일 없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네. 그리고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안부를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아이고 지난주보다 얼굴이 더 펴 보이시네. 뭐 좋은 일 있으셨어요? 그리고 질문하면은 네. 그리고 그냥 끝내기가 좀 민망해요. 그러면 이번 주에 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이게 바로 질문의 차이입니다. 무슨 좋은 일이래요?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질문을 이어갈 수도 있겠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감정인지 지금 현재 상태를 잘 그걸 모니터링이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걸 모니터링이 안 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화를 내고 있으면서도 나 화 안 났어 라고 하시는 분들, 대표적인 예가. 그리고서는 막 짜증을 내고 있으면서도 짜증 좀 그만 내. 내가 언제 짜증 냈다고 그래? 그러면서 짜증을 내시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자기 자신이 모니터링이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은 당연히 얘기도 잘 못 하셔요. 당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습니다라는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린 질문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본인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그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질문이 바로 열린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의 그 다이얼로그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 좀 비유로 보자면 이제 속장님과 이제 속도원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합니다. 병원 다녀오신다더니 어떻게 되셨어요? 이건 뭐냐면 벌써 열린 질문이에요.
어떻대요? 라고 질문했는데 네. 그리고 끝낼 수 없겠죠. 아니면 병원 다녀왔다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안 가시오. 그리고 끝낼 수는 없겠죠. 네, 거기에다 대답을 해야 돼요. 그나마 짧게 대답한 거예요. 그냥 괜찮대요. 별일 아니래요. 그나마 짧게 대답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경청이 먼저 들어갑니다. 아, 별일 아니셨군요. 아, 다행이네요. 근데 아직도 몸이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그럼 여기다 대고 네. 그리고 끝날 수도 없겠죠. 또 거기에서 대해서 또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러게요. 아직도 팔이 이렇게 잘 안 올라가긴 하는데 그냥 약 먹고 좀 쉬면 괜찮대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경청이 들어갑니다. 아, 쉬면 되시는구나. 아, 그럼 쉬셔야죠. 아니, 근데 그렇게 불편해서 어떻게 쉴 수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서, 아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아니, 뭐 내가 도와드릴 거 있으면 내가 도와드리고 갈게. 지금 빨리 말씀하셔. 그럼 여기다 대고, 아니요? 그리고 끝낼 수는 없겠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열린 질문을 통해서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그 사람이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더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질문해 주는 것이 바로 열린 질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예시처럼 경청하기와 열린 질문을 반복을 하면 대화가 술술술술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대화 중에서 다음 약속을 잡을 수도 있고요. 다음에 우리 또 어떻게 만나자라는 약속이 잡힐 수도 있고요. 그 대화하는 중간에 복음을 전할 기회도 생기게 돼요. 아, 나는 이런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어서 그런 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가까이 계시는 분들과 둘씩, 셋씩 짝을 지어주시고요. 이번에는 그 실습하시는 전도자분과 그 다음에 상대해 주시는 대상자분으로 역할을 나눠서 실습을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5분씩 해서 10분을 진행을 하실 텐데요. 오른쪽에 앉으신 분들이 먼저 전도자가 되시고요. 왼쪽에 지금 자리를 옮겨주세요. 네, 오른쪽에 앉으신 분들이 전도자를 먼저 하시고 왼쪽에 앉으신 분들은 이제 그 대상자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역할을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전도자는 경청하기와 질문하기를 반복하시면 되고요. 열린 질문을. 그 다음에 대상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연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전도자분이 한마디 잘 지냈어요? 하고 얘기를 건네는데 거기서 나는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혼자 이야기를 다 해버리시면은 질문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 역할을 하시는 우리 왼쪽 분들은 말을 최대한 나는 소심한 사람이다. 나는 말 안 하는 사람이다. 나는 속내를 숨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말을 최대한 아껴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말을 아끼는데도 이 전도자분이 내 말을 꺼내낼 수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 오른쪽 계신 분들이 전도자, 왼쪽 계신 분들이 대상자. 자,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네, 이렇게 오른쪽, 왼쪽. 네. 자, 경청하기와 열린 질문하기. 대화가 쉽게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3초씩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대상자분들은 최대한 말 안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전도자분들은 최대한 말을 끌어내는 질문을 던지는 걸로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경청하기와 질문하기가 반복이 돼야 됩니다.
대상자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잘 들으시고 되짚으시고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이끌어 나갈 질문을 던져주시면 됩니다.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되시면 이제 실습하시는 분들이 서로 간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상대방의 대답을,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질문을 이용하십시오. 자, 1분 뒤에 역할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의 마무리를 해주시고 1분 뒤에 이제 역할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잘 해주시면은 이제 이야기가 길게 잘 술술 진행이 될 것이고요. 불편하지 않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불편하지 않게 꺼내주는 그런 질문들이 바로 열림 질문입니다. 자, 이제 10초 뒤에 역할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역할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분과 대상자분의 역할을 바꿔서 다시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상자분들 말을 최대한 아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술술 얘기하시면은 전도자분이 연습이 안 돼요. 최대한 말을 아껴주시고, 전도자분들은 그 말을 아끼시는 대상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십시오. 경청하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대상자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으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간략하게 되짚어주고 그 다음에 열린 질문을 던져주십시오.
혹시 질문을 선택하기가 어려우시다면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해보시면은 질문거리가 조금 정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 상대방이 대상자가 대답을 안 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실수록 더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자, 우리 1분 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우리 부부 간에 또는 형제자매들 간에도 함께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실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화를 정리하시고 다들 너무 돈독하세요. 실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자, 먼저 대상자였을 때, 내가 대상자 역할을 했을 때 질문을 받아본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질문을 받아본 소감. 딱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가? 그걸 대답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가? 자연스러웠죠? 질문을 잘 하셨다면은, 우리 전도자분 역할을 잘 하셨다면은 대답을 할 때에 부담감이 좀 덜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워낙에 여기 계신 분들은 워낙에 또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 대부분 오히려 그 대상자 역할 하시느라고 말씀을 아끼시느라고 오히려 힘드셨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좋은 질문을 받으면요, 대상자들이 좋은 이야기를 꺼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쭈뼛쭈뼛거리고 있다가도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의 주제가 던져지거나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셨을 것이고요. 자, 전도자 역할일 때는 또 어떠셨습니까? 딱 그 상황에서 경청까지는 연습해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경청은 왜냐하면 듣고 난 다음에 되짚어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과연 어떤 질문을 던져야 열린 질문이 될까? 이게 조금 아마 고민이 되셨을 겁니다. 단답으로 끝나거나 대화가 종결되지 않고, 아니면은 그냥 내 이야기로 줄줄줄 내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좋은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이 계속 이야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이 생각보다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의 중심, 대화의 중심을 서로 간의 대화를 나누는 거지만 대화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 그 훈련이 바로 이게 좋은 질문, 열린 질문하기의 방법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마음속에 깊이 잠들어 있던 이야기들, 때로는 그 사람 본인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자기 내면의 이야기들까지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담 심리 하면서도 그 상담자들이 매우 잘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기술이죠, 상담자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이 열린 질문하기, 이 방법들을 이제 잘 쓰시고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고 하셔서 또 이제 예리한 질문을 던지셔서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까지 끌어내시면서 이제 우리의 심도 있는 대화를 이끌어 가시고, 또 그만큼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거죠. 그 사람한테 마음속 깊은 얘기까지도 다 터놨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